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떠났던 팹리스의 리턴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최강은 아시다시피 TSMC입니다. 추격자인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입장에서 그나마 공을 들여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팹리스가 바로 구글과 퀄컴인데요. 두 곳 모두 그나마 듀얼 파운드리 전략에 열려있는 팹리스로 꼽힙니다. 당장 퀄컴만 해도 워낙 칩의 종류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삼성과 TSMC로 칩을 나눠서 제조할 수 있으면 여러모로 퀄컴 입장에서도 나은 것이죠. 가뜩이나 퀄컴의 대표 칩이라 할 AP는 빅사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칩 산업의 투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TSMC를 추격하려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고객이 바로 퀄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삼성이 TSMC 칩 수주에서 크게 밀린 것은 수율 때문인데요. 삼성의 경우 파운드리 외에 메모리, AP, 스마트폰, 가전 등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선두 추격이 가능한 구조라고 봤지만 그간 낮은 수율, 발열 이슈 등으로 번번이 미끄러졌었습니다. 이 과거만 해도 퀄컴의 최상위 AP 모델인 스냅드래곤 8 시리즈를 맨 처음 삼성 4나노에서 따냈지만 이후 수율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태껏 모든 AP를 TSMC에 빼앗겨 왔었죠. 특히 8 시리즈뿐만 아니라 중상위급 모델로 여겨지는 7 시리즈 칩도 TSMC 4나노에 모두 내주은 상태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최상위 모델뿐만 아니라 중급 모델도 TSMC에 놓친 것이기 때문에 더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닌데요. 퀄컴은 올해인 2025년 가을에 출시되는 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도 TSMC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전략 만들기로 한 상태입니다. 올 초만 해도 올 가을에 TSMC N3P와 함께 삼성 2나노에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 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심심찮게 나왔지만 결국 무의로 돌아간 것이죠. 그만큼 삼성의 최선단 노드 수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다만 삼성 2나노 수율이 최근 40% 선까지 올라왔고 그런 맥락에서 삼성이 다시 퀄컴에게 2나노를 테스트 받는 계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퀄컴의 AP 물량부터 그게 8 시리즈든 7 시리즈든 수주하는 게 하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삼성이 확장현실 그 XR 헤드셋에 들어가는 칩을 4나노 파운드리에서 제조한다는 퀄컴 칩을 제조한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퀄컴이 설계한 칩이죠. 이 헤드셋을 만드는 무한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인데 아시다시피 삼성, 구글, 퀄컴이 손을 잡은 프로젝트입니다. 삼성이 퀄컴, 구글 등과 협력해서 SR 헤드셋을 개발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퀄컴 설계 칩을 삼성 4나노 파운드리가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SR 헤드셋은 올 연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직 그 헤드셋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예전에 제작했던 퀄컴 AP와 같은 수준에서 이번 수주를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량도 하반기 5만 대 가량 수준에 불과합니다. 많지 않고 제작 난이도도 기존 AP, AI 칩과 같은 프로세서와 비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삼성이 메이저 팹리스 칩 물량 수주에 기근 상태였다는 점에서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상징적 수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 삼성은 메타의 그 증강현실 글라스용 AP를 제조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지만 칩 양산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퀄컴 칩 생산을 계기로 차세대 스마트 안경 그리고 자체 SR용 AP 개발 등으로 칩 제작이 확대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삼성의 4나노는 그나마 그 최선단 노드에서 수율이 급격히 최근 향상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유일한 노드입니다. 3나노의 경우는 아직 엑시노스 2500의 그 폴더블 폰 탑재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수율이 문제인데 4나노는 본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TSMC의 미국 애리조나 팹에서 4나노 칩이 이제 양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함께 미국 팹리스의 TSMC 미국 공장 활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4나노 입도 선매, 4나노 설비에 대한 입도 선매가 치열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 파운드리에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퀄컴의 경우는 삼성과 여러모로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 수율만 올라오면 퀄컴 칩에서 기회의 저변이 확대되는 것은 명약가나합니다. 앞으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봐야 할 팹리스가 구글인데요. 이 구글의 경우는 하드웨어에 드라이브를 걸어왔고 그간 그 과정에서 삼성과의 기존 협업 체제가 점점
약화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과거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던 구글 AP인 텐서 칩도 이제는 TSMC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텐서 G4만 해도 삼성 4나노인 LPP 플러스 노드에서 만들었고 모뎀도 엑시노스 5400을 탑재했던 게 구글이었지만 이 텐서 G5 같은 경우는 TSMC 3나노, 모뎀 같은 경우도 TSMC에서 제작되는 미디어텍의 모뎀을 탑재했습니다. 픽셀 10에서 삼성과 완전히 구글이 결별한 것이죠.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구글은 자체 서버 칩인 액션 칩도 내놨는데 이것도 이 액션 칩도 TSMC가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구글의 하드웨어 드라이브를 초기에 삼성이 전적으로 도왔지만 지금은 구글의 하드웨어 드라이브에서 완전히 삼성이 소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이 퀄컴과 다른 맥락에서 구글과 삼성 간의 관계를 짚어보고 싶어서입니다. 여전히 구글의 칩 제작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구글이 최근 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 행사를 통해서 7세대 TPU인 아이온 우드를 내놨는데요. 이게 삼성 비즈니스의 시사점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구글의 TPU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이온 우드가 나오기 전까지 6세대인 트릴리움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 TPU는 기본적으로 전력 소비량 대비 연산 성능, 이른바 전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칩인데요. GPU보다 소비 전력당 그 AI 연산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종국에는 자신만의 자체 칩을 내놓겠지만 가도기적으로 엔비디아 칩 대신에 구글 칩을 선택했죠. 애플도 구글 칩을 선택해서 빅테크의 탈 엔비디아 움직임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즉 구글의 TPU는 자체 설계한 커스텀 칩 일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칩이 워낙 비싸고 전력 소모도 심하다 보니 이 가성비가 뛰어난 TPU를 내놓은 것인데 이번에 7세대 칩인 아이온 우드가 나온 것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아이온 우드가 전 세대인 트릴리움 대비 총 성능이 10배가량 개선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모리 역할이 매우 컸는데요. HBM3E가 192GB로 6배 늘어난 점이 성능 향상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6세대 TPU인 트릴리움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3E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HBM이 아이온 우드에 탑재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HBM 후발 주자인 삼성으로서는 구글과 같은 자체 설계 AI 칩에 더 많은 HBM을 납품함으로써 이리 하이닉스를 추격할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칩 시장에는 올해 구글이 HBM 구매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엔비디아에 이은 두 번째 HBM 수요처로 떠오를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하드웨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구글의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지만 HBM에서는 선두를 따라잡는 데 절실한 물량을 확보하는 등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